안녕하세요. 경제 리포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저 재밌고 약간 병맛 나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딱히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재밌는 닉네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 이런 포스팅을 기획한 의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휴직한 상태이긴 하지만 저도 직장을 다녔고 앞으로도 다닐 예정인 금융 쪽 직장인입니다. 저도요. 그런데 직장인들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직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직장을 다녀봐서 알지만 사실 너무 시간이 없어요. 뭐 아침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요. 뭐 그런데 이제 하루에도 수,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나 뭐 리포트들을 읽을 시간이 사실 없죠. 네, 뭐 신문이나 뉴스, 뭐 경제 리포트 다 못 읽는다면 그 중에 뭘 읽어야 될까 제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그래도 제 경험상 업무에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신문 기사도 중요하지만 경제 리포트를 제가 읽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신문은 대체제로 뉴스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경제 리포트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다루지 못하는 더 딥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그런 리포트들을 읽으려면 이런 리포트들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뭐 리포트들이다 보니까 그래프들도 너무 많고 표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읽어야지 읽혀지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대신 이걸 읽고 좀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휴직해 있는 상태고, 사실, 짬이 조금씩은 나는데 좀 심심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할 겸, 휴직한 상태지만 공부를 할 겸, 이런 거를 읽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제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 포인트는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의 눈높이에서 쉽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경제 리포트를요. 저는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제 그 시각에서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게 제 기획의 의도고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다룰 리포트는 골목길의 부활 시는 성장 상권의 특징 분석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혹시 그 서교동이나 경리 땅길 이런 곳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요즘 굉장히 핫한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들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가보면 어느새 새로운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기 이 가게가 없었는데, 그냥 집이었는데, 이게 카페로 바뀌어 있네? 갈 때마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곳의 상권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저도 경리 땅길이나 뭐 서교동 이런 또 거기 갔다가 운전해서 갔거든요. 운전해서 차로 갔다가 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진땀을 뺀 기억이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밥 먹고 놀고 했던 곳은 여기 보시면은 명동이나 강남역 같은 곳이었잖아요. 아니면은 코엑스몰 같은 곳. 근데 이런 곳은 사실 지하철역 가깝고 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상권이 굉장히 좋은 곳 하면은 지하철역 가깝고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골목길 상권은 이 모든 것의 정반대입니다. 지하철역에서도 사실 멀고요.
주차도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스마트폰이 기여가 가장 큽니다. 네, 스마트폰의 첫 번째 지도 앱인데요. 그, 네이버 길찾기 같은 앱을 활용하면은 저도 사용해 봤는데, 건널목을 어디에서 건너라, 어디에서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이런 정보들이 다 그 길찾기 앱에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로드뷰도 있고, 지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앱만 있으면은 아무리 꼴목꼴목이라도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인데요.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유명 블로거들이 이제 맛있게 보이는 음식 사진이나 예쁜 옷을 입고 예쁜 가게 사진, 예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차 마시는 사진 이런 것들을 막 올리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포스팅들을 올리고 포스트들을 올리고 그걸 이제 본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서 다시 재공유하는 포스트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들이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셜미디어 영향 덕분에 골목길 상권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골목길 상권 두 가지를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가 이태원의 경리단길입니다. 저 경리단길 이렇게 처음에 들었을 때 경리단길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회사에도 격리라는 직무가 있잖아요. 네, 육군에서도 격리를 하는 조직이 있나 봅니다. 그 조직을 육군중앙격리단이라고 불렀고요. 현재는 그 이름이 바뀌어서 국군재정관리단 소속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재 국군재정관리단 입구에서 하얏트 호텔까지 이제 남산 방향으로 이제 한쪽으로 쭉 언덕길에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 길을 경리단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경리단길에 이제 양쪽으로 상가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쪽 경리단길 상가의 특징으로 첫 번째는 기존 주택이나 상가를 리모델링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는 신축 개발이 불리한 고도 제한이나 용도 지역 등의 건축 제한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많이 가게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쭉 다 언덕길이거든요. 언덕길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대지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대형 매장이라기보다는 소형 매장 위주로 가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또 다른 이면 상권으로 확장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장진우 골목이라는 곳인데요. 이 장진우 골목은 장진우 씨가 사진 작가건 셰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어로 7개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명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거리 자체를 장진우 골목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촌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녹사평 대로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경리단길이에요. 경리단길 맞은편으로 해서 해방촌 지역으로도 이 상권이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표 골목길 상권으로는 서교동 카페거리를 볼 수 있는데요. 서교동은 지하철 6호선이 개통이 돼서 이제 상수역이 지하철 6호선이거든요. 상수역이 개통이 되면서 홍대 방향으로 통학하는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동인구가 같이 유입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수역과 합정역, 홍대 입구 이 세 가지 역을 중심으로 삼각형 모양의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서교동 카페거리는 좀 홍대랑은 다르게 홍대 지역보다는 복잡하지도 않고 차분한 분위기. 그것 때문에 홍대 거리와 좀 차별화가 되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차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건데요. 여기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을 상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용도 지역상으로 불허가 아니면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주거 시설을 상업 용도로 변경을 해서 상업 용도로 변경하는 방법이 이제 건축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해요. 신규 건축 허가보다는요. 예,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이제 상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원래는 이런 주택이었는데요. 이런 주택에 여기 뭐라고 해야지 주차장을 이렇게 가게로 하고 여기 해서 여기는 이제 만두집 같네요. 그래서 가게가 오픈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형태고요. 여기에는 특징은 두 번째로 동일합니다. 이 상권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보시면은 1번이 홍대 입구, 기존에 있는 홍대 입구 상권이고요. 이제 2번 보시면은 연남동이 지금 상권으로 연남동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 폐철길이 공원화되고 된다고 합니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센트럴파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니면 연남동 숲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중국인 대상으로 면세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기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중심으로도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지금 서교동 카페거리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또 확장 중인 곳이 이곳으로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상수역이거든요. 지하철 상수역을 중심으로 그 반대쪽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지역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 발전소가 이제 앞으로 공원화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제2의 공원화가 되면 제2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리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또 여기가 입지가 좋은 이유는 한강 쪽으로 이제 접근선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보면은 기존 주택의 1층을 상가로 리모델링해서 그 1층에는 카페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 이제 상수동 발전소길 쪽으로도 이제 상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골목길 상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확장 추세에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선 다루지 않았지만 현재 또 많이 그러니까 확대 중인 상권으로는 성수동 수제화 거리가 있고요. 포암동의 야경길 거리 이런 곳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보시면은 매매가나 평균 임대료 보증금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년 전에 주택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천에서 4천 정도였는데 여기 보시면 3천에서 4천 정도 했는데 지금은 많게는 지금 평균이기는 하지만요. 많게는 6천에서 8천 정도까지도 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도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임대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 2, 3년 전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70, 80이었다면 지금은 보증금 5천에 임대료 250에서 300 정도로 지금 가격이 폭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졌으니까 기존에 상권을 형성시킨 임차인이 오히려 이곳에서 이탈되는 현상들이 여기 보시면 상권을 형성시킨 임차인이 이탈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두 번째는 이제 중심 상권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강남역이나 명동 아니면 코엑스몰 같은 중심 상권이 아니고 그리고 그 배후 상권이 같은 이런 고정적인 이런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축이 이동하면 급격하게 상권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나 창업을 고려하실 경우에는 가격 적정성 여부나
아니면 상권의 변동의 위험에 대해서 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골목길 상권에 대한 분석한 리포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